그 다음에 또 하나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기의 운행이에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거를 기의 운행이라 그러는데요. 아무렇게나 운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이 있어요. 기의 운동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기라 그래요. 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기의 운동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기의 운동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승강 출입의 형태로 기가 운행해요. 폐의 중요한 작용 중에 폐주 선발 습강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이 선발 습강은 횡격막에 의해서 횡격막이 쑥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쑥 밀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운동을 선발 습강이라고 일단 머리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횡격막이 쑥 올라가면서 폐에 들어간 영기와 위기가 피부, 기육, 전신의 피부, 기육, 오장육부로 다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쑥 올라가는 기의 운동을 승이라 그래요. 그런데 폐는 선발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횡격막이 쑥 내려가면서 폐의 기를 통해서 영양물질이 내려가고 오장육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액이 신을 거쳐서 방광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횡격막이 쑥 내려가는 작용을 이렇게 쑥 내려보내는 습강 작용을 강이라 그래요. 기의 운동 측면에서 볼 때 강이라 그래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면 폐 속에 들어있는 탁기,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탁기가 몸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걸 출이라 그래요. 반대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많이 포함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걸 입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오장, 육부, 12경맥 모든 조직 기관은 끊임없이 승강 출입의 기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한의학책을 보다 보면 기기조창, 기기실조, 기기불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기운동, 즉 승강 출입이 오장육부 기관 조직에서 경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기기조창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 승강 출입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속도가 느려요. 더디게 이루어져요.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기기불창이라고 그래요. 이 기기불창이 좀 더 심해져서 승강 출입의 균형이 어그러진 상태를 기기실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기실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기체, 기역, 기함, 기결, 기폐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용어부터 설명해 볼게요. 기체는 기의 흐름이 어디선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기의 흐름이 어디선가 막힌 걸 기체라 그러는데 보통 가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의 흐름이 막힌 기체 현상이 나타나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느껴요. 이 체란 말은 막혔다는 뜻인데요. 우리 음식물이 위에서 막히면 식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이 막힌 게 아니고 기가 흐르다가 막히면 기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역. 우리 오수열 중에서 합혈, 예를 들면 곡지나 족삼리나 정영, 유경합 중에서 5번째 혈이 합혈이잖아요. 합혈의 주체에 보면 항상 역기이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 이거 정말로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역기가 기역이에요. 이 설은 설사 또는 뭐 이렇게 쏟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 오수열의 합혈은 어떤 때 쓰느냐면 아까 순강 출입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지만 우리 5장 6부는 14경맥은 각각 기에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위의 생리를 공부할 때 강탁이란 말을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위는 무조건 하고 내려보내는 게 기의 운동 방향이에요. 비는 흡수한 영양물질을 무조건 하고 위로 올려보내는 게 비의 운동 방향이에요. 순간 출입의 원칙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장부와 경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순 방향으로 흐르질 않고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을 기역이라 그래요. 위를 예로 들면 위는 내려보내는 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게 제대로 못 내려가면 트림이 올라온다든지 딸꾹질이 올라온다든지 음식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다 위, 기의 역기예요. 기역이에요. 또 비를 예로 들면 비는 흡수한 영양물질을 비주 승청이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순리인데 이게 올려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려가 버려요. 이게 설사예요. 그래서 비주 승청이 안 돼서 일어나는 설사는 비의 입장에서 보면 기역이 되는 거예요. 폐를 예로 들면 폐는 인체의 오른쪽을 통로 삼아서 내려가는 게 주기예요. 그래서 숙강이라 그래요. 그런 폐기사역은 뭐냐면 내려갈 게 못 내려가면 기침, 천식 이런 등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5장 6부도 마찬가지고 경맥도 마찬가지예요. 기에 흐르는 순 방향이 있어요. 그 순 방향을 역행해서 기가 흐를 때 기역이라고 그래요. 그때 쓰는 경혈이 합혈이에요. 그래서 구토나 트림이나 딸꾹질이나 올라오면 족산리를 사해보세요. 반대로 대장은 대변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대변을 내보내야 되는데 대변을 못 내보내고 있으면 이것도 기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열이 대장경의 합혈인 곡지예요.
귀에 승강 출입에 실조가 생긴 걸 기기실조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함이라는 게 있어요. 기함. 이거는 귀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올라가야 될 귀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아까 비는 승청을 주 귀로 삼는다 그랬죠. 비주 승청이 안 되면 쏟아지는 게 설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장의 생리 기능 중에 비주 승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승제 기능이 있었어요. 승제, 들어 올려주는 기능. 이 들어 올려주는 기능이 강력한 혈이 백회라 그랬죠. 백회에 침을 놓으면 방광이 처진 것도, 자궁이 처진 것도, 항문이 처진 것도 다 올라온다 그랬죠. 비의 작용 중에 그런 승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기가 약해지면 모든 내장을 제자리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떨어뜨려요. 중기하암이라 그래요. 비기가 약해서 내장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들을 중기하암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중은 비기를 말해요. 비기하암 됐을 때 먹는 약이 보중육개탕이잖아요. 또 상안검, 눈꺼풀이 잘 들어 올려지질 않아요. 눈꺼풀이 처져 버렸어요. 이것도 위의 눈꺼풀은 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비기하암으로 봐요. 그때도 역시 비기를 보여주면 눈꺼풀이 올라간다고 나와요. 그런 것들이 기함이고요. 기기실조는 그 정도만 해야 되겠네요.